자, 페이지 47쪽 질문 받을게요. 1번이요. 또요. 1번 말고 또 그냥 질문 좀 해줘 빨리. 아니 왜 올라가는 거 지금 거 빨리. 시끄러. 1번 해봅시다. 그림 가는 x는 0인 점에 고정된 점 전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점 전화에 의한 전화 위치 x에 따라가는 거다. 여러분들 점 전화가 주변에 만드는 전위는 이렇게 구하자.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화량에 비례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전위는 플러스 전하가 만드는 전위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전하가 만드는 전위는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이 아니고 실제 값이 0보다 큰 거고 0보다 작은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위가 플러스가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플러스 전하란 뜻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맞는 얘기고요. 는 전위기당의 색이 x는 d인 지점에서가 x인 1인 지점에서보다 크다 라고 그래프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은도 맞고요. 디귿 x가 d인 지점에 플러스 전하를 가만히 놓으면 플러스 전하의 속력은 x인 1이점까지 증가한다. 전위 플러스에 가까우면 전위가 높은 거고요. 마이너스에 가까우면 전위가 낮은 거라 얘기했죠. 그러면 플러스 입자는 당연히 전위가 높은 쪽에서 전위가 낮은 쪽으로 힘받아서 이동하게 되는 거고요. 거꾸로 마이너스 전하는 전위가 낮은 쪽에서 전위가 높은 쪽으로 힘받아서 이동하게 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 x는 1이점까지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왜 D인 지점까지 증가밖에 안 하냐고? 네. 라는 말이 어디 써 있어? 지점까지 준 거는 그 말은 D에서 ED까지는 증가한다. 그 이후도 증가한다. 이게 부정한 게 아니잖아. 아 오히려 딸렸네요. 고기를 한정적으로 얘기한 것 뿐이지. 저 가르쳐 볼 거예요. 가. 오히려 딸렸어요. 이 새끼가. 아우. 아니 무슨 당연히 나오는 중학교 2학년 때니까 가래를 줬대 그러. 아우. 네, 중학교 2학년인데 담배를 피우면 중학교 2학년 되면 안 되죠. 시끄러. 딴 거 질문 없으면 개념 적용 문제로 넘어갑니다. 네. 페이지 49쪽부터 질문하세요. 와 와. 몇 번? 모르겠다. 그냥 질문해줘 빨리. 아니 지금 없냐? 질문 없어? 질문해. 숙제하신 분들 질문 안 해요? 진행하자. 질문 빨리 없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용우야 질문 없어? 두 명이구나. 진행하면 글쎄 진짜 안 야 해. 여기 어렵다니까. 아유 씨. 질문 안 해. 알겠어. 즐길 수 없다면 피하라. 그러면 질문 쓰지 마. 찬소야? 네. 돼진다. 여러분들 오늘 해야 될 트랜지스터는 그렇게 중요한 단원이 아니에요. 진짜요? 나이스. 네. 그러니까 얘기 제가 여기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얘기하는 건 안 알아요. 트랜지스터는 수능에서 되게 라이트하게 나와요. 진짜요? 어렵지 않게. 모르겠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매우 어렵죠. 그리고 영재학교 입시하고 트랜지스터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왜요? 맞죠. 영재학교 입시하고 관계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전기 회로 여기는 영재학교 입시하고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전기 회로는 꼭 문제 풀어보고 정리하시라고요. 나중에 고생한다니까. 영재학교 준비하다가 회로 못하면 때려쳐. 괴롭하지 말고. 그러니까 요거 지금 했던 거 꼭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류랑 역학 중에 뭐가 더 많이 나와요? 되게 무식한 질문이에요. 역학 나오지 않을까? 무식한 질문이라고. 세류가 더 역학? 회로도 큰 축이 하나고
역학은 왜 다 뭉뚱그려? 그렇게 물어보려면 역학이 많이 나와야 전자기가 많이 나 이렇게 물어봐야지. 역학이 많이 나와요, 전자기가 많이 나와요. 그때 달라요. 기본적으로 물리 문제가 영작교 입시가 그 통합으로 보는 학교들은 10문제를 봐야 과학을 통틀어서 10문제에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몰 화생지 비율을 맞추거든요. 그럼 평균 잡아서 2문제. 두 문제가 남잖아요, 그치? 그럼 그게 한 문제가 물리가 보통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융합으로 뭐 두 개 과목에 섞인 거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럼 물리는 기본적으로 3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3문제가 나오면 역학 하나, 전자기 하나, 파동 하나. 파동이 낼 게 없네? 그럼 역학 둘, 전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나겠죠. 그럼 문제가 어떤 문제가 모여 있냐에 따라서 문제 수준을 보고 문제 난이도를 보고 얘기하는 것 뿐이죠.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좀 무식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부장님. 자, 질문이 없으니까 뭘 하겠다 오늘? 트랜지스터 하겠습니다. 트랜지스터 전자기. 트랜지스터 먼저 하고요. 트랜지스터 오래 안 걸려요. 얘기했잖아요. 얘기하는 게 내용은 되게 어렵거든요, 이거. 그런데 별로 엄청나게 중요하게 심각하게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 아니라서 여기는 라이트하게 설명을 하고 끝낼 거고요. 나머지 시간엔 회로 문제를 몇 개를 갖고 와서 저번 시간에 제가 회로 문제 풀기 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회로 문제를 몇 개를 프린트를 해와서 그 회로 문제를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똑같이 쌤을 왜 이렇게 트랜지스터. 오랜만에 보냈더니 저번 주안 왔군요. 뭐라고? 숙제는 똑같이 트랜지스터 하면 되나요? 네, 숙제는 트랜지스터만 숙제를 해오시면 돼요. 자,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트랜지스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P형 반도체, 물안에서 했던 P형 N형 반도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본 설명을 먼저 해볼게요. 일단 반도체는 몇 쪽을 써야 14족 원소를 사용해요. 누구랑 누구? 실리콘하고 저마늄이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를 이루고 있는 원소라는 거. 이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라는 게 있어요. 말이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뭔가를 섞어 그거는 불순물 반도체라고 합니다. 근데 순수 반도체는 말만 보면 순수 반도체가 좋은 느낌이고 불순물 반도체는 뭔가 나쁜 느낌이잖아요. 근데 순수 반도체는 쓰레기야. 시살데기가 없다고. 왜? 전기가 안 통해. 이 14족 원소예요. 그럼 순수 반도체는 실리콘으로만 되어 있다라고 봅시다. 그럼 얘는 14족이니까 제일 바깥쪽에 돌고 있는 전자가 몇 개? 4개예요. 그런데 몇 개가 돼야 안정한 거예요? 화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8개가 돼야 안정한 거죠? 옥텟 규칙이라고 배우잖아요. 그럼 얘는 4개가 부족해요. 그럼 무슨 짓을 해요? 합체라고 하지 말고 이 새끼야. 공유결합. 협동. 공유라고 하죠. 화학생 때 이른다. 무슨 결합해요? 협동 결합이 이거. 합체 결합. 너 화학 시간에 공유 결합 아직 안 배웠어? 아니요, 배웠어요. 근데 합동이라 했더니 협동 와씨. 자, 주변에 있으면 얘네들 공유 결합을 한다고. 그럼 몇 개를 할까? 4개가 부족하니까 공유 결합 4개를 공유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방으로 다 이 짝대기 하나가 공유 결합 쌍을 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주변에 남는 전자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전기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그래서 순수 반도체는 전기 전도성이 쓰레기야. 그래서 쓸 데가 없어. 그런데 불순물 반도체가 2가지가 있어요. P형이 있고요. P형은 14족 원소에다가 13족 원소를 섞은 거예요. 아주 소량을. 아주 조금 들어갔으니까 불순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순물은 매우 조금 들어간 거잖아. 야, 불순분자. 대부분의 공무인들은 다 멀쩡한데 극히 하나. 그 불순분자. 그렇지. 여기서 고강미. 그렇게 얘기해야 돼. 불순물이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매우 적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3족을 섞어놨다고 P형 반도체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면 13족 알루미늄을 섞었다고 얘기합시다. 알루미늄이 주변에 있는 Si하고 뭐 한다고 공유 결합하는데 얘는 13족이니까 최외곽 전자가 3개야. 그럼 여기 Si가 하나 전자 하나 내놨는데 얘는 전자를 내나 못 내나? 못 내나. 그러면 하나가 8개 중에서 하나가 비어 있잖아. 전자가 얘가 낸 거 얘 3개가 공유 결합돼 있다고. 근데 얘가 낸 거 하나만 있잖아. 그럼 하나가 비어 있다고 8개가 안 되고 그 비어 있는 부분이 플러스 구멍처럼 보여요. 이걸 뭐라 부른다? 양봉이라 불러요. 그럼 이걸 전압을 걸어주잖아. 그럼 여기 있던 전자가 이 옆쪽에 있던 전자가 여기 플러스 구멍이 있네. 그래서 이렇게 슉 이동해가서 그 구멍을 채워줘. 그럼 여기가 다시 또 뭐가 될 거야? 플러스 구멍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서 여기 촉 채워준다고. 그러면서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잖아. 맞아. 근데 플러스 때문에 전자가 전류가 흐르게 된다? 플러스 포지티브. 그래서 P형 반도체로 얘기한다고. 전하 운반체, 전하 나르게 역할하는 게 뭐? 플러스인 양공이라고. 그래서 플러스가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한다. 그래서 포지 타입. 그래서 P형 반도체라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전화를이가 뭐예요? 전기를 흘려주게 하는 놈. 그게 플러스가 이동하면서 또는 마이너스가 이동하면서. 실제로는 전자가 여기 채워주는 게 맞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이 양공이 쭉 이동해 가는 것처럼 볼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저 양공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포지티브. 그래서 P형 반도체라 얘기하는 거예요. N형 반도체는 그러면 뭘 섞은 걸까요? 14족에다가 15족을 섞은 거예요. 산소? 15족을 섞었어. 뭐? 아닙니다. 산소가 15족이야, 니네 동네? 산소라고 했으면. 어? 탄소는 14족이잖아, 이 쓰레기야. 질소 밑에 있는 인 이런 것들이 15족이죠. 얘를 섞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주변에 있는 Si하고 뭐 한다고? 공결합 4개를 했다고. 근데 하나가 남잖아. 하나 남는 전자가 있잖아. 얘는 최외곽 전자가 5개니까. 그래서 이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류를 흐르게 해줘요. 그래서 얘는 뭐라 부른다? 전자, 마이너스가 전하 나르게 역할한다. 그래서 네거티브 타입. 그래서 N형 반도체라고 부르는 거라고. 이해됐죠? 그래놓고 무한 시간에 뭘 배웠냐? PN 접합 다이오드를 배웠죠. 여기 보세요. 내가 수업을 하기 위해서 웬만하면은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걸 자꾸 빡빡거려? 주댕이 뭐 해봐. 다시 해봐. 모른 척하지 말고 빨리 해. 빨리 해. 소리 안 내? 소리 듣고 왔어. 왔죠? 하지 마. 네. 뒤진다고. 아우 빡빡거리고. 원래 이게 아니라 이건데. 그 소리가 아니었어. 이 소리를 해줘야겠네. 아이고. 그래서 다이오드 PN 접합 다이오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건 물완하면서 했던 건데요. 이건 말 그대로예요.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똑같은 두께를 접혀놓은 거예요. 접촉시켜봤다. 자, 여기가 P형이고 여기가 N형이라 얘기합시다. 중요한 건 P형의 플러스 N형의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한 게 뭐라고? 순방향이라고. 순방향 바이어스라 얘기해요. 바이어스는 그냥 전압이라 생각해도 돼요. 전압. 순방향 바이어스는 뭐라고? 플러스 그게 뭐랑 연결? P형 반도체랑 연결. 마이너스 그게 뭐랑 연결? N형 반도체랑 연결한 거야. 이때는 전류가 흘러요. 거꾸로 흐르면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흘러지게 만들어지는 정류 회로의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 다이오드라고. 이게 왜 전류가 흐르냐? 여기에 뭐가 있다 그랬지? 양공이 있다 그랬지? 플러스 그게 양공. 그럼 여기 있던 양공들이 플러스에서 밀려 나가서 저쪽 접합면 쪽으로 이동해 가요.
여기 골고루 퍼져있던 N형 반도체에 있던 자유전자가 마이너스 극에 의해서 밀리니까 어느 쪽으로 접합면 쪽으로 이동해 가겠죠? 그럼 이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인 양공으로 쇽쇽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류가 계속 흐르게 된다고. 근데 거꾸로 P형에 마이너스를 걸어주고 N형에 플러스를 걸어주게 되면 그걸 역방향 바이어스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양공이 저쪽으로 가고 전자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양공하고 자유전자의 그 조합이 결합이 형성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전류가 흘러 못 흘러? 못 흐르게 된다고. 그래서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부들이 붙여놓은 거 똑같은 두께로 그걸 뭐라 본다고? 다이오드. 다이오드는 언제? 순방향 바이어스일 때만 전류가 흐르는 거고 역방향 바이어스는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 그것만 나와 시험에는 다. 순방향은 플러스 극의 P야 마이너스 극의 N양을 연결한 거라는 거. 오케이? 이걸 뭐 공핍층이 뭐냐 전위 장벽이 뭐냐 이렇게 가르치면 너무 어려워요. 원론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긴 한데 그렇게까지 시험에서 건들지는 않으니까 이 정도까지 하자고. 이게 기본 베이스라고. 자, 트랜지스터에 갈 거예요. 여러분들 회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전기 소자가 전지, 저항, 그 다음에 다이오드,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배울 축전기, 콘덴서라고 부르는 축전기. 이게 회로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걸 가지고 회로를 꾸미는 건데 그래야 논리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논리 회로를 가지고 논리 회로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래가지고 연산이 가는 거고 그래서 컴퓨터가 되는 거란 말이야. 가장 기본적이 되는 그거에 대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는 뭐라고? 트랜지스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트랜지스터는 아까 다이오드는 뭐라고? 똑같은 두께로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붙여놓은 거라 그랬지. 얘는 트랜지스터는 3개를 붙이는 거야. 3개를. 가운데는 매우 얇게. 3개를 붙이면 각각의 접촉되어 있는 애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당연히 다른 거. 다른 거. 그래서 이게 P, N, P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기다 N이라고 하자. 이렇게 다리는 하나, 둘, 3개. 요 3개 각각 다 뭐를 연결하는 거라고? 전선을 연결하는 거야. 또는 3개를 하는데 P형을 2개로 만들 수도 있죠. 뭐를 2개로 만들 수도 있어? N형 반도체를 2개로 만들 수도 있잖아. N, P, N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야. 연결은 하나, 둘, 3군데를 다 연결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기본적으로 뭐다? 전기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개? 3개라고.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전기 회로 키판을 가지고 납땜이라든지 이런 거 하게 될 경우가 생기거든요. 저항, 원통으로 길게 생겼고 중간에 뭐 줄무늬 같은 게 있어. 이게 저항이야. 어떻게 생겼냐? 저항은 이게 둥그레 원통형으로 이렇게 쭉 길쭉하게 생겼고 이 안 끝에 이렇게 뭐가 전선 같은 게 튀어나와 있다고. 철새 같은 게 여기를 떼어주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색깔별로 줄무늬가 이렇게 있어. 줄무늬. 이 색깔 줄무늬를 가지고 뭘 알 수 있어? 이 저항값이 얼마인지까지 알 수 있어. 너희들 몰라도 되고 이 색깔에 따라서 저항값이 얼마인지 다 나타낸 거야. 이 숫자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알 필요도 없는 거고 누가 저항 하나짜리 만드냐고. 그렇지도 않아. 이게 저항이야.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위아래로 요구르통 깡통처럼 생겼어. 원기둥.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2개 슉슉슉 나와 있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납작하게 동그랗게 생긴 것도 원판처럼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2개 생긴 게 있어. 이건 보통 갈색이야. 똥색. 이렇게 생긴 게 실리콘 콘덴서고 축전기고 이렇게 생긴 건 게르마늄 콘덴서. 요즘 저만 좀 하지. 둘 다 뭐라고? 콘덴서를 뜻한다. 이렇게 생긴 게.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원기둥 형태로 생겼는데 다리가 하나, 둘, 3개가 나온 게 있어. 이게 트랜지스터. 다리 3개짜리는 무조건 트랜지스터라고 보면 돼.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이렇게 양쪽에 어떻게 그려야 돼? 직육면처럼 되어 있는데 직육면체 형태로 되게 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다리가 디디디디 한쪽에 되게 많고 반대쪽에 다리가 되게 많아. 이건 IC. 직접 결혼해서 이 안에 저항 기본전화 100여 개, 다이오드 몇 개, 트랜지스터 몇 개 다 들어가서 하나의 회로를 만들어버린 거야. 개조그맣게 그 안에 다 집약해서 만들어버린 거. IC. 이거 옛날에는 비쌌지. 근데 요즘 이거 개 싸요. 공장에 찍어내기 때문에.
100원도 안 해. 어? 100원도 안 해. 공장에 찍어내 하는 거라서. 정한 한 100개 100원? 채 안 해. 100개에 10원? 정 개싸요. 공장에 찍어 만드는 건 개싸요 뭐. 이런 IC가 수백 개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 이렇게 네모 여러분들 컴퓨터 보면 킵하는 게 목에 네모 넓적한 것들 박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넓적넓적한 게 박혀 있어. 요즘 보면 킵한 뜯어 보더라도 여러분들 뭐가 이렇게 넓적넓적한 게 뭔가 큰 것들이 딱딱 박혀 있기만 한단 말이야. 이게 이런 IC가 기본적으로 몇천 개 들어가 있는 거. 초집적혈화로 부르는 거거든요.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것도 얼마 안 해요. 이런 것도 얼마 안 한다고. 이런 것들 되게 싸. 다 찍어 나오는 거고. 핸드폰 그런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나중에 무슨 회로를 이해를 하고 그 회로를 만든 걸 보고 아 나도 그걸 이용해서 뭔가 또 다른 회로를 만들 수가 있겠다. 좀 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다. 그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걸 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트랜지스터. 자 그런데 트랜지스터는 기호를 어떻게 그리냐? 동그랗게 그리고요. 자 한쪽에 짝대기를 띠 긋고요. 이렇게 띠 그려요. 이게 트랜지스터를 나타낸 기호예요. 이렇게 가운데 있는 단자를 베이스 단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베이스. 가운데는 무조건 베이스야. 그 다음에 PMP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화살표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 2m라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2m. 이건 뭐? 베이스. 이 단자는 뭐예요? 컬렉터. 뭐라고? 컬렉터. 자, 2m로 전류가 들어가. 이건 PNP형일 때 그렇다니까 PNP형일 때는 요래요. 기호가 저래요. NPN이면 기호가 좀 바뀌어요. 그래서 기호가 PNP냐 NPN에 따라 달라지니까 NPN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렇게 여기가 컬렉터고요. 여기가 2m. 이 화살표 붙는 부분이 2m예요. 가운데 게 보고 베이스고 화살표 없는 게 뭐라고? 컬렉터고. 자, 용어 기억해야 돼. 2m 컬렉터 베이스 이게 뭔지 알아야 된다고. 트랜지스터를 외부 전원 또는 회로와 연결시키는 단자가 몇 개가 있다고? 3개가 있다고. 가운데 있는 게 무조건 뭐? 베이스. 화살표 붙어 있는 게 뭐라고? 2m. 나머지 하는 거 뭐다? 컬렉터라고. 자, 이건 NPN형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PNP형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이오드 얘기하면서 순방향이 뭐라고 해서 다이오드에서 비가 플러스 그게 P를 연결한 거고 마이너스 그게 N을 연결한 거랬잖아. 이럴 때 전류가 흐른다고. 그럼 여기는 PNP가 되니까 우리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면 여기가 P고 여기가 N이라는 뜻이야.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는 건. 이게 PNP형이라는 얘기야. 얘는 전류가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N, 여기가 P, 여기가 N이라는 얘기지. P형에서 N형 쪽으로 전류가 흐를 테니까 문제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화살표를 가지고도 뭘 알 수 있다? PNP형이냐 NPN형이냐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이런 건 근데 수능에서 중학교 때 안 나와. 고등학교 때도 내용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뭔지만 알면 된다고. 요즘 언제 나와요?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트랜지스터 자세히 그럴 땐 다 나오죠. 다 구분해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회로에서는 다 저렇게 화살표만 가면 이게 NPN인지 PNP인지 다 알아야 되고 그걸 가지고 전원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개인이. 자, 가장 기본적인 트랜지스터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트랜지스터 PNP형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PNP형. 자, 여기 있는 단자가 뭐라고? 베이스 단자라고. 여기 있는 단자가 2m, 여기 있는 베이스가 컬렉터라고 얘기할게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요. 트랜지스터는 2m하고 베이스가는 무조건 순방향이에요. 까먹지 마. 이건 절대적이야. 다시 2m하고 베이스는 무슨 과정이라고? 순방향을 걸어줘야 된다고.
여기 어떻게 연결해야 된다고? 여기 이렇게 플러스,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해야 된다. 순방향이 뭐라 그랬어요? P형의 플러스, N형의 마이너스 연결하기 순방이라 그랬잖아, 그치? 이건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PNP냐 NP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베이스하고 컬렉트 간에는 역방향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순방향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PNP형일 때는 역방향이 걸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지 말고 이거는 무조건 순방향이 돼야 된다고. 이거는 순방향이 될 수도 있고 역방이 될 수 있는데 보통 역방이라고. 자, 이래놓고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뭐야? 한 번만 대충 이해하면 돼. 이건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도 없어. 대충만 보면 돼. 여기와 여기 사이는 뭐로 걸었다고? 역방향을 걸었다고. 그럼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한 거야. 자,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랬죠? P형의 플러스가 연결되고 N형의 마이너스가 연결되면 여기 있던 양공들이 이 플러스에서 밀려 나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 접합면 쪽으로 이동해 간다고. 맞아? 그런데 여기 보시면 P형에 뭐가 연결돼 있다고? 마이너스가 연결이 돼 있지. 그런데 원래 이게 없으면 여기 있던 전자들이 이 양공하고 결합을 해.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 반대쪽에 매우 큰 여기하고 전위차를 크게 걸어주게 되잖아. 그럼 여기에 무슨 극이 있다고? 마이너스 극이. 이 전자, 이 되게 얇다 그랬잖아. 여기 사이가. 이 마이너스 극이 있어서 저 플러스 쪽에는 양공을 개세게 잡아 당긴다고. 그럼 여기서 말 그대로 자유전자고 이 N형 반도체에 있던 자유전자고 얘하고 결합하는 것도 있지만 소수가 여기서 개세게 마이너스가 연결돼서 얘를 당기니까 이게 그냥 확 여기를 거치지 않고 넘어가는 놈들이 생긴다고. 맞아? 오케이? 그러면 뭐가 여기에 의해서 여기 들어가는 전류가 있어. 2m 전류가. 여기 베이스 전류가 있단 말이야. 이 베이스 전류를 가지고 이 나가는 컬렉트의 전류를 내가 입맛에 맞게 조절할 수가 있다고. 이 베이스 전류를 가지고 이 컬렉트에 흐르는 전류를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다고. 양을 많게 또는 적게.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가장 기본은 증폭작용이야. 여기서 되게 적은 양의 전류를 가지고 되게 큰 양의 전류가 흐르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거. 트랜지스터는 이미터하고 베이스 사이가 뭐다? 순방이야. 베이스하고 컬렉터는 뭐? 역방이야. 그 다음에 일로 들어가서 전류가 어떻게 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2m 전류가 있고요. 그게 베이스 전류하고 컬렉트 전류 합이라고. 그런데 베이스 전류보다 뭐가 훨씬 더 크다? 베이스 전류보다 컬렉트 전류가 훨씬 크다라는 거. 오케이? 그럼 뭘 가지고 이 작은 베이스의 전류를 가지고 이 큰 컬렉트의 전류의 값을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증폭작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증폭률이라는 게 있어요. 증폭률. 얼마나 커지는지 얼마나 크게 조절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증폭률은 기호를 뭐라 쓴다? 베타라고 써요. 베타는 뭐? I B분의 IC를 구한다라는 거. 이것만 알면 돼. 다른 건 안 물어봐. 아 진짜 다른 건 안 물어본다고. 이것만 알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고 여기 있는 것들을. 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가 뭔지를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간단하게. 트랜지스터가 깊게 들어가면 되게 어려워요. 이걸 가지고 제가 지금 뭘 할 거다? 거기에 있는 기본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뭐? 기본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그 다리가 분리가 되는 기본 문제를 풀어드리고. 어우 진짜 이게 뭔 난리야. 들었더니 다리가 자연스럽게 발목아지가 그냥 뽕뽕 피네 이런. 자, 기본 문제를 풀어드릴 테니까 그 풀어둔 기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뭐 적용 문제를 풀어오시면 돼요. 자, 페이지 몇 쪽? 64쪽. 기본 문제 몇 문제 있다? 5문제뿐이 없어요. 지금부터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봐. 페이지 몇 쪽? 64쪽 1번. 다음은 트랜지스터의 작용에 대한 설명이다. 읽어볼게요.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회로에서 트랜지스터의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 전압을 걸어. 베이스와 이미터는 순방향이에요.
베이스에 전류가 흐르면 컬렉터에도 전류가 흐르고 베이스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컬렉터에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처럼 트랜지스터를 이용하여 회로의 전류의 흐름 여부를 베이스 전류 가지고 컬렉터의 전류를 조절해 줄 수가 있다고. 이러한 것을 트랜지스터의 스위칭 작용이라고 합니다. 흘렀다 안 흘렀다를 베이스 전류 가지고 할 수 있다. 켰다 연결했다 끊었다 이거. 그래서 스위칭 작용이라고 한다라는 거. 가로 안에 들어간 뭐다? 스위칭 작용. 2번. 그러면 PNP형 트랜지스터의 전류가 화살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A가 A, B, C 단자가 있잖아요. 제일 쉬운 것부터 단자 가운데 있는 단자 B를 뭐라 본다? 베이스. 베이스. A가 뭐예요? A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게 2m고 나오는 게 컬렉터라고. 그래서 뭐야? A가 2m고요. C가 뭐라고? 컬렉터라고. 단자 A와 B, B와 C 사이의 바이어스. A와 B는 뭐? 순방향. B와 C는 역방향. 양공은 대부분 어디로 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사이에서 반대쪽에 컬렉터 쪽에 매우 큰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이 베이스에 있는 자유전자하고 양공의 결합, 재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2m 이쪽에 있던 양공들이 다 어느 쪽으로? 컬렉터 쪽으로 넘어간다 얘기했죠? 그럼 여기서 뭐라고 써야 된다고? 양공은, 이동은 대부분이 어디로? B의 일부가 가는 거고 대부분 어디? C 쪽으로 이동해 간다라고 쓰는 게 맞죠? 양공은 뭐라고? B로 아주 조금 소량만 이동해 가는 거고 대부분 어디로 간다? C 쪽으로 이동해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양공은 플러스니까 전류의 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이게 맞는 거잖아. 맞아. 3번 가볼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트랜지스터에서 나중 트랜지스터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배워요. 여러분들 전이장벽이 뭐고 각각의 뭐가 뭔지 이런 것들 다 나중에 전기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식을 배운 다음에 배워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 아직 안 되었으니까 이거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하는 거예요. 자, 3번. 이미터와 베이스 컬렉터는 전류 IE, IB, IC라고 할 때 관계식 쓰래. 뭐 써? 이거 써. IE는 IB 플러스 IC. IE는 IB 플러스 IC. 4번. 그림은 NPN형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회로에서 전류가 화살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대요. 여러분들 무조건 2m하고 베이스는 뭐라고? 순방향이야. 4번은 좀 그려야겠다. 해봐. 4번은 무슨 트랜지스터래요? NP형. NPN형. 세 개 다 읽어야 돼. NPN형 트랜지스터래요. 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단자가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저항이 있고요. 자, 여기 써 있네요. 여기가 컬렉터라고 나왔고요. 컬렉터. 여기가 뭐라고 나와 있고요. 베이스라고 나왔고요. 여기가 뭐라고? 2m라고 나왔어요. 자, 뭐 무슨 트랜지스터라고? NPN형 트랜지스터라고. NPN형 트랜지스터라고. 여러분들 그런데 2m하고 베이스는 무조건 뭐라고?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그랬지. 베이스가 P고 2m가 N이니까 여기 뭐야? 마이너스 N이 연결돼 있고 플러스 P가 연결돼 있지? 순방향 맞잖아. 맞아? 자, 전류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전류는 플러스로 들어가서 많이 나가는 거야. 전류 방향은 어떻게 가야 돼? 전류는 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I, B, 베이스 전류가 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흐르니까 전류 이렇게 흐른다고 했잖아. 일로 들어가는 거지. 뭐가 I, C가 컬렉터 전류가 둘이 합쳐진 게 어디로 나가야 돼? 일로 기어 나가는 거라고. I, E라고. 그럼 마찬가지 얘네들 똑같아요. I, E는 IB 플러스 뭐라고? I, C가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 가자. 보기.
X에서 전자는 베이스로 이동한다. 여기 보시라고요. 여기 전자 있을 거 아니야, N형 반도체. 근데 여기 이 오른쪽이 뭐가 됐다. 여기 위쪽이 플러스가 연결돼 있지? 그럼 전자는 저쪽 플러스로 딸려가야지. 베이스 쪽으로 딸려가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억이 틀렸다고. 니은 B와 C는 B하고 C 사이에는 B하고 C 오케이. 여기하고 여기 사이는 순방향이 걸렸어? 베이스하고 컬렉터는 순방향이 걸린 거냐 얘기할 수 있냐고. N형에 지금 뭐가 연결돼 있어? 플러스가 연결돼 있잖아. 그럼 이거 순방향이라 얘기할 수 있냐고? 없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고. 니은 틀렸다고. 디귿 E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C에 흐르는 전류 세기보다 세다. E가 어디야? 이거지. 얘는 당연히 이거하고 이거 두 개 합한 만큼이잖아, 그치? 그럼 얘가 작다 하더라도 이 두 개 합한 게 이거니까 당연히 뭐 E에 흐르는 전류가 C에 흐르는 전류보다 세다라는 건 맞는 얘기가 되겠죠. 맞아. 5번. 아휴, 애들이 표정 봐. 아우, 씨. 아우. 야, 얘기했잖아. 트랜터는 P형 반도체가 뭐고 N형 반도체가 뭐고.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전화온 반체고 N형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전화온 반체고. 순 방향이 P형의 플러스 N형의 마이너스. 요것만 알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는 순방향,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는 역방향. 이런 요 내용만 알고 있고 증폭률은 IB분의 IC 요것만 가지고 문제 다 푸는 거라고. 되게 라이트하게 가는 거니까 그것만 기억하자고. 오케이. 5번. 5번이 트렌트에서 나오는 제일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 얼마나 까다로운지 한번 보자고. 까다롭다. 아우 진짜. 사람이 그게 아니구나. 말이 아니니까. 저 고강민이 아우. 입력, 인프 일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신호가 여기 5월 2일 R 여기 안 좋고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2m 여기가 베이스 여기가 컬렉터. 자 여기가 C하고 요 사이가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가 출력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집어넣은 거야 여기서. 여기서 뭔가를 잡아 빼내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근데 여기에 몇 볼트라고 줬어? 6볼트라고 줬어. 그리고 여기에 접지가 기호가 돼 있네. 이 접지 신호는 여기에 전위가 지금 얼마다? 0이다. 라는 걸 준 거야. 0. 땅바닥에 접지시킨 게 아니고 이 회로에서 접지는 그 접지시킨 점은 전위가 얼마다? 기준이 되는 점이다. 0이다 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 0이고 여기가 6이니까 요 양단에 몇 볼트가 연결돼 있다? 6볼트가 연결돼 있다. 그 뜻이야. 자, 봐.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IC, IE. 그럼 일로 들어갈 거야. IP. 일로 들어갈 거예요. IC가. 오케이. 그런데 우리 IB는 매우 크다, 매우 작다, 매우 작아요. 매우 작아요. 이거 작아서 무시. 그런데 이 새끼 두 새끼 봐봐. OR이고 R이야. 여기로 가는데 개 작아. 신경 쓰지 마. OR하고 R이 무슨 연결? 그냥 직렬 연결되는 느낌이야. 직렬일 때 뭐가 일정하죠? 전류가 일정하죠. 전류가 일정한 뭘 나눠 먹어? 전압을 나눠 먹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 양단에 몇 볼트가 걸린 거라고? 6볼트가 걸렸지. 5볼트. 그렇지. 그럼 여기 OR이고 R이니까 여기 몇 볼트? 5볼트. 여기 몇 볼트? 1볼트가 걸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자, 보기 가자. 이 회 문제는 뭐야? 이 회로에서 베이스와 2m 사이의 바이어스나 베이스 2m야. 여기는 기준이 어떻게 된다고요? 0이야. 베이스는 여기 5V 걸렸잖아. 여기 1V 걸렸잖아. 그치? 그럼 요거랑 요게 병렬 연결이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전위차가 똑같은 거야. 맞아? 그럼 여기 1V 걸렸잖아. 그럼 베이스하고 2m 사이에 여기 몇 V 걸렸다고? 1V 걸렸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라고. 맞아? 그래서 5번의 답은 얼마?
1볼입니다. 오케이. 그 정도야. 이게 다야. 그래서 적용 문제 몇 문제? 10문제 읽어보고 풀어오시면 될 거예요. 오케이. 네. 오는 거야 여기까지. 시끄. 나갈 거. 숙제는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회로를 따로 어떻게 제가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보시고 숙제만 해오시면 돼요. 오는 사람 여기까지.